최근까지만 해도 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하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이죠. 언뜻 보면 역시 금이 최고고 비트코인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은 과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는 표면적인 뉴스랑 또 다르고 있는 돈의 흐름입니다. 지금 뉴스에서 모두 금만 바라보고 있지만요. 정작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돈이 슬금슬금 다른 길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읽는 사람들이 결국에 한 발 앞서게 될 거고, 이 최근 금값이 그야말로 폭등장이었습니다. 금가격 온스당 5,600달러까지도 돌파했었고요. 물론 지금 현재 시점 일시적인 조정 하락세 보여주면서 4,900달러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공행진 중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겠죠. 불과 1년 만에 금값이 80% 넘게 급등을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금이 상승을 했을까요? 여기서 가장 큰 이유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런 와중에 미국이 올해 또다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 이 트럼프 행정부가 연일 관세 폭탄을 언급하면서 무역 긴장을 높이고 있다는 소식들이 시장들을 겁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사람들이 찾는 게 뭘까요? 바로 금 같은 안전자산입니다. 믿었던 미국 국채마저도 미국 정부 예산 문제가 얽게 되면 불안해지니까 차라리 누구도 발행량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금으로 돈이 몰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금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비트코인이나 주식 같은 위험자산들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특히나 미국 경제 지표들이 작년까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연준이 쉽게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란 전망도 있었는데요. 이 금리가 높게 유지된다는 것은 중에 돈을 풀 수 있는 여력이 적다는 뜻인 거고, 이런 환경에서는 비트코인 같은 자산이 힘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요약되자면 겉으로 보이는 뉴스랑 숫자는 금의 시드처럼 보여요. 모두가 금 이렇게 금을 말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한물 간 것처럼 여겨집니다.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피일지라도. 미국 월가의 전설 존 템플턴경의 말입니다. 지금 시장은 온통 황금빛 열풍이에요. 금값이 온스당 5,600달러 찍으면서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지지부진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말을 하죠. 역시 안전한 금이 최고다. 비트코인 끝났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요. 모두가 금을 찬양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 정작 진짜 돈들은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대중이 환호하는 곳에서 스마트머니는 떠날 준비를 할 거고, 대중이 외면하는 곳에서 기회는 싹을 틉니다. 오늘 우리는 이 뉴스 헤드라인 뒤에서 조용하게 시작된 거대한 자금 이동의 징후를 포착을 했고, 이 남들이 금을 바라볼 때 왜 지금 비트코인을 보셔야 되는지 그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진짜 큰 돈의 흐름들은 뉴스랑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금에 열광하는 바로 그 순간,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자금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힌트는 과거에 있는데요. 2015년을 떠올려보죠. 이 당시에 금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었지만은 이 비트코인 가격은 참 오래 침체되어 있어가지고 비트코인의 금 대비 가치가 지금처럼 상당히 낮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주목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그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바로 비트코인의 역사적인 폭등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 비트코인이 무려 수십 배 상승하면서 금과의 격차를 뒤집었고요. 지금 상황이 그때랑 비슷하다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현재 비트코인의 금 대비 상대 가치 지표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고, 유럽의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의 분석인데요. 전 세계에 풀린 통화량까지 감안을 해봤을 때 이 지표가 지금 마이너스 2라는 이 극단적인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고 해요. 과거에 이런 수준이 나온 거는 2015년 포함해가지고 비트코인 바닥 국면이었었는데, 여기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책에서나 보던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런 기회가 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유명 트레이더 미카엘 반테포페는 지금은 2017년보다도 비트코인을 사기에 좋은 시점이라는 말까지 했어요. 겉으로 봤을 때 모두 금만 찬양하고 있죠. 하지만 정작 시장의 냉정한 돈들은 너무 싸진 비트코인을 서서히 모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들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형 전망으로도 이어져요. 호주의 암호화폐 플랫폼 분석팀은 금강세 사이클이 절정에 달한 뒤에는 일부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이동할 것이다라면서 그 시기가 이르면 올해 2월부터 3월쯤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 최근에 금이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슬슬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는 건데 그 돈이 현재 어디로 갈지 보자라는 거예요. 모두가 현금을 쥐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요. 당연히 다음 투자처를 찾기 마련인 건데, 여기서 지금 시장에서 가격 메리트, 가치 대비 저렴한 느낌이 가장 두드러지는 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결국 시장의 돈들은 수익을 찾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한쪽 금이 과열된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 비트코인이 그 다음 목적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인 뉴스는 금을 외치고 있지만 돈은 이미 금에서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으로 향할 수 있는 채비를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이들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바로 거시경제 정책의 흐름 변화인데요. 며칠 전에 상당히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갑자기 웬 연준 의장 얘기냐 싶겠지만요.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금과 비트코인 자금 흐름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예요. 케빈 워시는 누굴까요? 한마디로 표현드리자면 상당히 독특한 매파적인 성향입니다. 이 매파라는 거는 통화 긴축을 선호한다는 뜻인 건데, 워시가 실제로 2000년대 후반 이 연준 이사로 일할 때부터 돈 풀기를 경계하는 쪽이었죠.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중앙은행이 함부로 돈을 풀면은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부작용이 온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워시 측에서는 제로금리 같은 이 극단적인 정책은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공개 비판을 했고, 아마 2020년대 초반 이 전 세계가 돈을 너무 풀었던 후유증을 염두에 둔 발언일 겁니다. 이런 상황만 보면은 시장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거 더 긴축하겠다 이렇게 겁을 먹을 법도 한데요. 연준 의장이 돈줄 재면은 위험자산에 안 좋을 거란 걱정이겠죠. 겉보기에는 매파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 강연에서는 이런 요지의 말도 했어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나 정부의 규제 완화 같은 변화가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만큼 덜할 수 있다는 거. 연준이 너무 겁먹지 말고 상황을 봐서 금리를 내릴 여지도 있다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경제 구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과감한 금리 완화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겠습니다. 매파치고는 다소 비둘기파, 이 금리 완화적인 언급이죠. 게다가 워시 측에서 연준의 독립성이랑 신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 트럼프 측에서 사실 연준을 꽤나 압박을 해왔는데, 워시는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중앙은행을 강조해왔던 인물이에요. 이런 이유로 트럼프 측에서도 워시를 선택한 걸로 보이고요. 이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너무 자기 사람만 안 치면요, 시장의 신뢰가 산산조각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원칙이 있는 사람을 지명을 한 거겠죠. 그리고 시장이 이 뉴스를 듣고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정말 재밌게도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러 가치가 약간 올라가고 주식시장은 혼조세 정도였죠. 금 가격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이 받아들이기에는 케빈 워시가 극단은 아니네 싶었던 겁니다. 연준이 완전히 트럼프 입맛대로 돈을 풀어대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금리를 확 올릴 사람도 아니라는 인식 때문이에요. 이 사실 케빈 워시의 성향은 말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돈을 마구마구 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경제를 망칠 정도로 긴축만 하지도 않을 것이다. 결국 연준이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하면 금리 완화도 할 수 있다는 이런 균형감, 이 균형감을 시장이 읽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달러도 급격하게 흔들리지 않았고요. 결국에 지금 거시 환경 표면적으로 이 금 강세 위험자산 약세 구간이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은 이 시장의 돈들은 서서히 금에서 이탈을 했고, 실제로 온스당 5,600달러 선에서 현재 4,900달러 선까지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무너진 돈들이 새로운 곳을 찾고자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 새로운 곳 후보로서 비트코인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현재 시점 비트코인 폭락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폭락할까요? 다시 한번 저점 다지고 반등 주겠죠. 이게 연준 의장 교체 이슈까지도 더해져가지고 올해 상반기 중에 통화정책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종합될 때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오게 될지 바로 이런 겁니다. 금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위험자산 등으로 서서히 올라간다는 거. 물론 이런 흐름이 하루아침에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요, 방향성이 바뀌는 그 지점에 우리가 서 있을지 모른다. 바로 이 사실이겠습니다. 실제로 시장 내부 신호들이 이런 변화들을 뒷받침해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다시 모으고 있다는 온체인 데이터가 그렇고요.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과도한 공매도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시장이 한층 가벼워졌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이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다음 상승 준비 단계에 들어선 모양새고, 이런 가운데 만약에서라도 연준의 스탠스가 하반기쯤 완화적으로 기울온다. 그때는 확실히 돈의 흐름이 눈에 보이게 바뀔 수 있겠습니다. 금으로 몰렸던 시장 자금 일부가 비트코인으로 넘어오는 게 숫자로 드러날 수 있다. 바로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의 반등은 물론이고요. 얼어붙었던 알트코인 시장 기술주 전부 포함해가지고 또 다른 위험자산들도 다시 온기가 돌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대로 혹시라도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해서 연준이 끝까지 긴축 고비를 쥐는 이런 시나리오라면은 이런 흐름들은 조금 더딜 겁니다. 이 금 강세가 더 가고 비트코인 겨울이 길어지겠죠. 다만 현재로서는 많은 지표들이 전자, 즉 금에서 비트코인 방향으로 서서히 추세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만약에 정말로 금에서 비트로 돈의 이동이 본격화되면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이 금 시장에서는 조정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금을 대거 사모았던 세력들이 일부 이득 실현에 나설 테니까요.
금값이 크게 출렁이면 거기에 놀란 대중들은 또 움직여요. 이제 금은 정점인 건가? 이러면서 뒤늦게 금을 팔고 다른 자산을 찾겠죠. 이렇게 2차, 3차 파급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비트 쪽으로 시장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더리움 같은 주요 알트코인, 주식시장 내부 위험 선호 종목들에도 관심이 번질 수가 있다는 거. 왜냐하면 한번 살아난 투자 심리는 연쇄 작용을 일으키기 마련인 거고, 우리는 2019년이나 2020년에도 봤습니다. 한쪽에서 유동성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곳곳에 파도가 퍼져나가는 것들. 반면 이런 자금 이동이 일어나지 않고 더 힘든 시기를 견뎌낼 수도 있겠죠. 특히나 투기적인 코인들은 퇴출되고 살아남은 비트코인만 조용히 힘을 기르는 이런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에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이런 흐름들의 결과는요. 금과 비트코인, 이 두 자산에 국한되지 않으면서 시장 전체에 강력한 지형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우셔야 될까요? 저는 이슈를 볼 때 항상 세 가지를 자문합니다. 지금 뉴스가 말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 돈은 이미 어디로 움직였는지, 이 흐름을 내가 어떻게 활용이 가능할지, 이번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시장의 뉴스는 금값 상승만 떠들고 있지만 정작 돈들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 이것을 바로 간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늘 그런 식이었어요. 모두가 한쪽만 볼 때 조용히 반대쪽에 베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승리를 가져가곤 했다는 거. 물론 우리 채널에서는 특정 자산을 사라 팔아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생각의 틀을 공유해드리고 싶어요.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 휩쓸리기보다도 그 이면의 구조랑 자금 흐름을 읽어내는 거. 이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결론입니다. 금이 최고다, 비트코인 죽었다, 이런 이분법 뒤에는 항상 복잡한 기계장치가 돌아가는 거고요. 그 기계장치를 이해하셔야지 남들이 두려워할 때 오히려 기회를 챙겨갈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단계에서 미래를 100% 확신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저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금의 시대 뒤에 비트코인의 시간이 다시 올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 이유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봤을 때 가격이 하락하는 동안 이 고리랑 장기 투자자들이 오히려 물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진 똑똑한 자금의 가능성이 높은 건데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역사적 관점에서 너무 낮아진 지표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대중이 현재 겁에 질려가지고 등을 돌릴 때 오히려 냉정한 자금은 들어온다는 증거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저의 해석 자체가 틀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미국의 인플레가 다시 급등해가지고 연준이 금리 인하가 아니라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하는 이런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 금에서 비트로서의 자금 이동은 한참 더 늦춰지게 될 겁니다. 혹은 또 예상하지 못한 큰 악재가 터지면은 시장 투자자들은 일단 무조건 현금화부터 할 테니까요. 이 비트코인도 같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 투자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뉴스에 가려진 돈의 움직임을 한 발 먼저 파악하려는 시각입니다. 이게 맞아떨어지게 된다. 그럼 남들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될 거고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군중 심리에 휘둘리진 않으시겠죠. 지금 시장이 겉으로 온통 금 이야기뿐입니다. 하지만 정작 돈들은 다른 길로 예열을 마쳤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또 돈의 흐름이 바뀐다는 메시지를 담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 겉과 속이 다른 지금 시장, 그리고 그 속을 꿰뚫어 보이는 이 시야의 중요성, 이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